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건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건문은 뭐라고 했었죠? 우리 신호등과 같이 빨간불이면은 멈추고 초록불이면은 앞으로 가세요, 이런 것처럼 어떠한 특정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동작을 하도록 명령하는 코드를 조건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화면처럼 어떤 조건이 참이라면은 어떤 문장을 행하도록 하고, 거짓이면은 그 문장을 행하지 않고, 혹은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각 온도 센서, 빛 센서, 이런 센서 값들을 이용해서 조건을 선정해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조건문 혹은 if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이크로비트에서 무엇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바로 논리에 해당한다고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 블록에서 만약, 즉 if 블록을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f 블록에서 육각형에 해당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라면, 즉 조건이 맞다면 위에 있는 블록이 실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즉 조건이 맞지 않다면 아래에 있는 아니면 실행에 있는 블록이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지난 시간에는 입력에 있는 A 버튼, P인 연결 상태, 흔들림 감지 상태를 이용해서 바로 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활용해서 조건을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비교하고, 그 조건이 참이라면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거짓이라면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변수 문제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변수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문제를 풀었죠? 바로 온도 변환 문제였는데요. 온도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두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 설명해 줬었죠. 그래서 이 섭씨 온도로 측정되는 마이크로비트의 온도 센서 값을 받아서 화씨 온도로 바꾸는 과정을 변수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화씨 온도의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동작이 결정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수를 이전 시간과 똑같이 화씨 온도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화씨 온도에다가 섭씨 온도를 넣어서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더하기와 곱하기가 필요하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우리 섭씨 온도에 1.8을 곱하고 그 결과값에다가 32도를 더해주면은 화씨 온도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화씨 온도의 조건에 따라서 기준을 어느 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0도라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은 얼음, 0도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0도보다 큰가 혹은 0도보다 작은가, 이 조건을 맞춰서 워터 혹은 아이스가 출력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도를 넣게 되면은 곱하기가 0이 되고 32도가 남으니 화씨 온도 32도가 어느 점 0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 안에 있는 비교 연산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을 가져왔고요. 화씨 온도로 32도가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될지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변수에 있는, 변수를 불러오는 동그란 화씨 온도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조건이 화씨 온도 32도보다 작다면 상태는 섭씨 온도 0도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출력으로 어느 점보다 낮기 때문에 아이스를 출력시켜 주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물은 0도보다 크기 때문에 워터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0도보다 낮추게 되면은 아이스라고 뜨고요. 0도보다 높여주게 되면은 워터라고 뜨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입력에 있는 육각형 블록을 이용해서 만드는 조건뿐만 아니라 변수를 활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변수를 활용한다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조건문의 가지수는 무한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에 따라서 작동하는 조건문,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미세먼지 수치와 같이 조건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0부터 15까지는 좋음, 16부터 35까지는 보통, 36부터 75까지는 나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76 이상이 되면 매우 나쁨이라고 했는데요. 이렇듯 조건이 여러 개라면은 우리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떠한 문장이 참일 때는 문장 1을 거쳐가게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거짓일 때는 또 다른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한번 마이크로비트 화면으로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이크로비트 논리에 있는 제일 위에 조건문 if 블록을 한번 들고 와 볼까요? 자, 여러분은 조건이 한 가지일 때, 즉 참이라면 블록을 실행하고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첫 번째 조건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 조건이 참이라면 첫 번째 블록을 실행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두 번째 블록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블록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빼기 버튼을 눌러주거나 더하기 버튼을 눌러줬었죠. 그런데 더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아직 더하기 버튼이 그대로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 아니면서 만약 else if라는 줄이 한 줄 생겼네요. 자, 이 블록은 우리가 첫 번째 만든 조건이 참이라면 첫 번째 명령에 있는 코드를 행할 것이고요. 이 조건이 거짓인데 선생님이 설정해 놓은 또 다른 조건에 해당하는 거에서 참이면 두 번째 블록을 행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아니라면 아니면 실행을 행하는데요. 말로 들으니 어렵죠? 우리 순서도로 한번 볼까요? 우리 조건이 두 개가 된다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 참이라면은 문장 1을 실시할 거고요. 이 조건 1이 거짓이라면 다시 한번 조건문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2가 참이라면 문장 2를 실행하고 조건 2가 거짓이라면 문장 3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수치가 표현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건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5보다 작으면 좋음, 그리고 거짓일 때 35보다 작으면 보통, 아니라면 나쁨까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에다가 미세먼지라는 값을 하나 만들 거고요. 우리는 미세먼지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값을 줄 수가 없으니 우리 랜덤 값을 이용해서 0부터 100까지의 값을 랜덤으로 줄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흔들거나 A 버튼을 누르면 준다고 할까요? 그럼 선생님은 마이크로비트를 흔들 때 미세먼지라는 변수에 0부터 100까지의 임의의 값을 넣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온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비교 연산을 가져와서 미세먼지가
첫 번째 값은 15 이하였는데요. 15보다 작거나 같다면 선생님은 제일 좋은 상태를 큰 하트, 그 다음 상태를 작은 하트, 그리고 미세먼지가 클 때는 X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15보다 작다면 큰 하트,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게 된다면 미세먼지라는 변수 블록을 하나 안 들고 와도 편하게 복사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6부터 35까지였어서 35를 넣고요. 아이콘 출력을 복사해서 다시 작은 하트. 자, 우리가 미세먼지 0부터 100까지인데 15보다 작으면 큰 하트, 15보다 커졌을 때 35보다 작으면은 작은 하트, 나머지의 경우에는 나쁨으로 해서 X라고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임의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이 조건문이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출력을 먼저 해서 미세먼지 값을 한번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콘이 하트가 출력되는지 작은 하트가 출력되는지 나쁨이 출력되는지 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쉐이크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미세먼지는 54기 때문에 X가 뜨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27은 15보다는 크고 35보다는 작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작은 하트가 표현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이 조건문을 어떻게 컴퓨터가 동작시키는지 한번 배워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라는 조건을 걸 때 처음에 우리는 15보다 작다면 이라고 만들었었죠. 이 조건을 두 번째로 옮기고 두 번째 조건인 35보다 작다면을 첫 번째로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때 큰 하트가 아니라 작은 하트가 표현되는데요. 이거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이미 참이기 때문에 조건문을 클릭해 보면은 이 조건문 블록 자체가 다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이라면 여기 아이콘 출력 작은 하트 블록을 실행시키고 이 아래로는 블록을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참이 나온 조건문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자 거짓이 나올 거란 거를 명백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뒤에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 값을 보지 않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수학 기호로 우리가 15보다 초과하고 35보다 이하라면은 작은 하트를 출력하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논리연산에 그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조건을 추가해 주는 건데요. 조건이 35보다 작으면서 15보다 크다면 이 그리고가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를 추가해 줬더니 0인데도 큰 하트가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죠. if문이 실행될 때는 첫 번째 조건이 참이 된다면 그 해당하는 명령을 실행하고 그 아래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
이제 여러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